네, 2024년 1월 14일 이정훈입니다.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후 저는 민주당이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위기에 젖어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기 대응 능력이 너무 형편없다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기 대응 능력이 딸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2인자가 없다. 박정희한테 김종필, 전두환한테 노태우, 김영삼 씨 같은 경우는 좌동용 우형우, 김동영 최영우 의원이 있었고,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는 양갑, 권노갑, 하나갑 등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없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해갖고 서울대병원에 갈 때 큰 역할을 했던 정청래를 한동훈과 같은 2인자로 봐도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좀 눈여겨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그럴 때 대한민국은 위기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이제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봤는데 상당히 이 양반이 능력이 없다. 보통 사람보다 조금 다른 거는 무대응하는 능력은 있는데 딱 돌파하는 능력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게 좀 발견해 봤었는데, 이번에 피습 사건 이후 행동을 보니까 더 확신에 가까운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주 상당히 많이 위기가 있었죠. 그 전에 형수 욕설을 한 아주 참, 북한에서 김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욕할 때 특등 머저리 온갖 그 욕설보다 더한 욕설을 사용했었죠. 그런 게 터져 나왔을 때 저 양반의 바탕과 이런 걸 봤었는데, 그게 터져 나왔을 때 대응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부선 씨가 나와 이재명 관계를 얘기했을 때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겠지만 무응답으로 있더라고요. 무응답. 그리고 이번에 피습당하고 나서 119 헬기를 타고 간 거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있고,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어쩌고저쩌고 할 때 단식했던 거, 가짜 단식에 대해서도 무응답. 이 양반은 코너에 몰리면 그냥 무응답. 사실 무응답도 어려운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 세상 난제에 부닥쳤을 때 내가 대응할 능력이 없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가 내가 어떻게 언론에 누구한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울하다 그럴 때 저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양반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면 저한테 묻지도 않겠지만, 그건 묻는 사람들은 능력에 딸려서 묻는 건데, 잘못 가르쳐줬다가 또 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무응답으로 하게 되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는데 주로 이런 수를 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까 좌동용 우형우, JP, 노태우, 한동훈 같은 사람도 없구나. 이게 민주당의 결정적인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고민정 의원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 그럴 때 민주당 국회의원 160여 명 중에서 129명이 탈당하지 마세요 성명을 냈는데 여기에 고민정 의원이 참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더 강경파인,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인 민주당 혁신행동이 고민정 의원을 비난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나도 이낙연 씨 탈당 만류 성명에 꼭 참여해야 되는 거냐? 그 성명은 이재명을 향한 충성 맹세와 같아서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이제 갈등을 소재로 하는 거잖아요. 갈등을 억누르고 있으면 안정된 것 같지만은 그 사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리죠. 갈등을 드러내버려야죠. 그 갈등을 드러내기만 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망하죠. 또 병을 드러내서 병을 고치는 게 이제 정치력인데, 이 갈등이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풀어가야 되는데 못 풀어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은 병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추가로 탈당할 가능성이 나오게 되죠. 이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보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딱 껴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못 보여준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재명은 동시위기로 온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제일 좀 뭐랄까 무능하게 대응하는 거는 지금 서울대학병원을 퇴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 언제 출퇴근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지금 나가게 되면 지금 이재명이 제일 슬픈 현실은요. 이낙연 씨가 탈당했는데 그 탈당 모임에서 뭐 저랑 같이 훈자를 쓰는 사람인데 누구더라? 훈프로라는 칼럼니스트가 본명은 김남훈입니다. 이분이 이재명 피습 사건을 가리켜서 살다 보니 목에 칼빵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빵, 어깨빵 탁 치듯이 이렇게 칼로 이제 목을 맞았다는 건데 지지율이 떨어진다. 야, 이게 진짜 저도 유심히 보는 거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올라갔었어야 돼요. 일본에서도 아베가 피습당한 다음에 오히려 그 자민당이 더 유리해지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때 만약에 잘못됐더라면은 민주당은 아마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승기를 잡았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번에 뭐 큰 상처는 아니었고 근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의연하게 뻘떡 일어나갖고 이거 뭐야 그러고 잡어 그러고 나 괜찮아 뭐 이런 용감한 모습 보였으면 와 하고 역시 이재명 하고 환호성이 올랐을 텐데 이렇게 자빠져 있는 모습 보이고 거기에다 더 한심한 거는 부산대 병원까지 헬기를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왜 또 헬기 119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갑니까? 그때 정청래가 뭐라 그랬어요? 서울대 병원이 낫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전국의 의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재명 씨는 위기를 당했을 때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걸 탁 꿰뚫어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민주당에도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제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슷한 걸 비교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실패했죠. 상당히 망신스러운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같이 세계를 다녔던 재벌들을 끌고 부산에 가서 어묵을 먹고 제가 얼렁뚱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얼렁뚱땅 국민들 관심을 끌어당기면서 쓱 넘어갔죠. 본질은 변한 게 없지만 그 다음에 옛날에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 용산에 있겠다고 할 때 그거 상당히 위험하고 시끄러운 주제였는데 쉽게 넘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게 휙 넘길 줄 아는구나. 또 하나 보여줬던 게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미국 조야는 왔다 갔다 특히 문재인 때문에 한국인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미국에 가서 long time ago 하고 아메리칸 파이 한 소절 딱 부리면서 한 번에 미국인들 의심을 지워버린 걸 보면서 야 탁월하다. 그 다음에 일본 역시 문재인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았고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는데 일본에 가서 내가 어린 학생 시절 일본에서 대학 교수였으니까 이제 안신장 같으면 일본 가서 계실 수 있죠. 아버지가 대학 교수. 아버지를 따서 일본에 갔을 때 먹었던 카레 그 가게를 가서 먹고 싶다 해서 카레 먹고 어쩌고 하면서 일본에서도 윤석열을 좋아하게 만들고 한국을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나를 믿게끔 하는 게 어려운 기술인데 축축축 풀어가고 있어요. 물론 뭐 완벽하게 풀었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그런 실마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 엑스포 실패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디오로백 받았다. 그거 참 북한 공작에 걸린 것처럼 기분 나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위기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세워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툭툭툭 치고 나가는 게, 이게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코너에 딱 몰리면 말문이 막혀서 쉽게 흥분은 하지 않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무슨 수를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의 리더들은 보면 유머를 던져서 빠져나오고 이제 용기를 보이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축적이 되면은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면서 한동훈 같이 상당히 유능한 후배가 따라오게 되죠. 자기 사단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김부선 씨 사건, 형수 욕설 사건, 아들이 그때 뭐 했다는 사건, 그때마다 뭐 아들 때는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걸로 그 반전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이번엔 피습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재명 씨한테는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아직은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뭘 바라겠는가? 결국 공천을 달라는 거죠. 근데 이 공천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배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만간 상당한 위기에 빠지겠다. 그 이유는 이재명 때문이다. 지금 윤영찬 의원이 잔류했다라고 하면 윤영찬과의 어떤 뭐 만남 같은 거라도 한번 툭툭 하면서 뭐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잘 못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과하래. 그리고 가장 웃기는 거는 이재명 대표 피습 무슨 대책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테러종합상황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1cm 열상을 입었다 이런 걸 띄운 걸 갖고 시비를 거는데 그건 정보 처음 전파하는 것 갖고 떠든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동아일보에 있을 때 조금 이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위기가 터지면 대응을 못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가요. 제가 봤던 가장 유능한 제 입장에서의 보스는 조갑제였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서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엔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걸 못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답답했었는데 유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풀어가게 되면 지지자가 붙거든요. 그리고 난제를 풀어야만 그게 능력이지. 그래서 이재명은 위기 대응 능력이 없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에는 아주 결격 사유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갑자기 북한이 어떻게 한다든지 이재명 씨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가지고 개항에 돌아다닐 때 한 시민이 개항이 호구냐 그랬을 때도 뭐 이렇게 가는 척 하긴 했지만 사실은 대응하지 못했죠. 농담도 못하고 본인이 굳어버렸죠. 그리고 법카 비리 이후로는 부인도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가 디오로 뺏겨갖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제2부속실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조만간 김건희 여사가 다시 활동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보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능력 차이가 너무 나죠. 같이 사법시험이 붙긴 했지만 실력 차이가 너무 나서 의미가 없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속 이재명 체제로 가게 되면 지금 이미 문제점 때문에 이낙연 또 조홍천 의원 등이 연쇄 탈당을 했는데 상당히 와해가 될 수 있겠다. 민주당을 망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 부족입니다. 용기도 없고 뭐 DJ도 말레는 그랬지만 젊은 시절에는 아주 화끈하고 열정 덩어리였죠. 용기가 있었잖아요. 박정희 정권하고 맞서. 김영삼도 그랬고. 근데 이 양반은 용기도 없고 그 다음에 위기를 돌파하는 그 능력도 딸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 사에서 여러 명의 리더가 있었지만은 그 4.19 직후에 들어선 민주당 정권 이끌었던 사람들만큼이나 좀 무능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이재명을 계속 대표로 옹립해야 되는 민주당. 물론 여기에는 586, 386 운동권 특권 세력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상당히 민주당이 미래가 어둡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한동훈이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청래가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고 두 사람의 행운과 불행을 가르는 잣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